명의와 함께 휴앤락. 오늘의 주제는 어지럼증입니다. 이 자리에 고신대병원 이비인후과 이환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지럼증이 참 그 의사 입장에서도 아주 좀 까다로운 그 질환에 속할 텐데요. 증상이 뭐 어지럽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핑 돈다, 뭐 땅이 막 좀 울퉁불퉁하다, 내지는 또 뭐 시민성에 의한 경우에는 정신을 잃을 것처럼 아득하다, 뭐 이런 좀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어지럼증을 좀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교수님 한마디로 어지럼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일단 어지럼증은 이제 어떤 우리 공간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내 몸이 느끼는 뭔가 부조화스러운 그런 감각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원인들이 있고 또 뭐 너무나 많은 질환들이 있어서 뭐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어지럼증. 그러니까 표현이 너무 많죠. 뭐 내가 뭐 어디 구름 위를 떠가는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하는데 또 표현을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귀 쪽에 문제된 말초성 어지럼이라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특징적인 호소를 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빙빙 돈다. 내가 빙빙 돌든지 주위 사물이 빙빙 돈다. 회전성 어지럼증. 우리가 현혼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거는 그 이유가 그 병의 이제 발생 원인 때문인데 귀의 평형기관은 우리 몸에서 회전 감각들을 다 담당을 해요. 근데 거기가 잘못되어 있는 말초전정병 같은 경우는 그게 무너지니까 당연하게 내가 느끼기는 몸은 가만히 있지만 내 머릿속에서 나는 회전한다고 이게 이제 그 어지럼증을 딱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어지럼증, 그다음에 국한되어 있는 귀의 문제인 어지럼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교수님 이제 말씀하셨지만 어지럼증 이게 이제 워낙 이제 증상이 다양하고 좀 표현이 뭐 다양한데, 그래도 이제 어지럼증은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분류하자면은 그 뇌의 문제, 뭐 뇌경색이나 뇌종양 이런 뇌의 문제로 그 인한 이런 경우에는 중추성 어지럼증이라고 좀 구분하고, 전정기관이나 달팽이관 이런 곳에서 문제가 생긴, 귀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통상 말초성 어지럼증 이렇게 크게 이제 대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지럼증에 포함되는 좀 대표적인 질환들이 좀 어떻게 있는지 거기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말초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뭐 흔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세 가지 질환 정도를 빈도별로 많이 생각하는데요. 전정신경염이란 병은 그 말 그대로 전정신경 염증이란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평형신경 염증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게 전정신경은 양쪽에 하나씩 있을 것이고 그 두 개가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평형을 느끼는데 하나가 무너지면 신호가 다르게 들어오죠. 뇌에서. 그러면 그 신호를 우리 뇌는 신호가 다르니까 내가 회전하고 있구나 하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의 몸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회전하는 느낌을 받는 이 병이 전정신경염이라고 하는 병이고요. 그 다음에 이석증, 우리 흔히 많이 말하잖아요. 이석은 귀입자가 돌석자가 돼서 뒤에 평형기 안에 있는 이석이 원래 한 20만 개 이상으로 아주 많습니다. 아, 그래 맞습니까? 예, 원래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방골이관이란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떨어져 나가면 이탈하는 경우. 이탈해서 빙빙 돌면서 그런 방골이관의 그 관의 어떤 그 축에 맞춰서 어지럼증을 일으킨 특정한 자세에 의해서 어지럼증을 일으킨 그 병이 이석증이에요. 20만 개 중에서 어느 정도가 이탈하면은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거는 저희가 잘 모르는데 결국은 그 현미경으로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현미경 속에서 아주 먼지 같은 몇 개가 보여도 그 어지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녹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참 골치 같은 병인데요. 메니에르 병이라는 병입니다. 그 병은 귀 안에 이제 평형기관 안에 내림프액이라는 물이 있거든요. 임파액이 있는데 그 물의 양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양이 늘면 그 주위를 압박합니다. 그 주위는 달팽이관도 있고 평형기관도 있거든요. 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팽이관의 문제니까 잘 안 들리고, 그 다음에 귀에서 이명소리 나고, 그 다음에 전정기관을 자극하니까 어지럽고, 한데 그 물은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하니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다 시간 지나면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메니에르 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중추계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뇌졸중에 해당되는 거, 뇌출혈, 뇌경색 같은 경우에 생기면, 그리고 또 뭐 뇌종양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어지럼증은 좀 패턴이 좀 달라요. 그게 막 머리 안에 문제니까 뭐 내가 뭐 두통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다른 증상들, 마비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과 어지럼증이 동반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어지럽긴 한데 나는 별로 어지럼을
심하게 못 느낄 수 있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데 덜 느낀다든가 아니면 균형을 잘 못 잡아요. 네, 앞에 말씀드린 말초 전정의 문제는 균형을 잘 못 잡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지만 근데 중추성은 균형을 못 잡아요. 많이 호소하는 거 기립성 어지럼증. 예, 누웠다가 앉으면 아니면 일어서면 핑 돈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그건 이제 기립성 빈맥과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뇌로 가는 혈류라든가 그 혈류에 의한 자율신경계 이게 떨어지면서 어지럼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어지럼은 대부분 회전성은 아니고요. 그냥 아찔아찔하다, 하얘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환자들은 이 어지럼증인데 이비인후과 가야 되는지 신경과를 가야 되는지 정신과를 가야 되는지 이게 좀 뭐 몰라서 좀 뭐 헷갈려하고 그것도 여기저기 병원을 많이 이제 찾아 좀 헤매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어지럼증의 원인만 파겠다라고 하면은 뭐 절반 정도는 성공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이제 이런 원인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좀 주로 좀 대표적으로 어떤 검사를 좀 시행합니까? 내과적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혈액 검사라든가 그 갑상선 기능 검사, 그다음에 또 심전도 검사 같은 같이 하게 되고요. 또 이제 특화되어서 이제 전정계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구운동 검사. 안구운동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안구운동이 아닌 비정상 안구운동 안진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안구운동의 모습이 이제 뭐 가만히 있어야 될 게 계속 움직이고 있다든가 아니면 움직임이 과도하다든가 너무나 적다든가 이런 검사를 하는 게 안구운동 검사가 전정기능 검사에 포함이 되고요. 두부 충동 검사라고 해서 눈하고 머리의 움직임은 우리 정상적인 경우는 언제나 일치하게 돼 있거든요. 반대로 일치하게 돼 있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눈은 이렇게 돌고. 근데 그게 안 일어나는 경우에는 전정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두부 충동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뇌의 문제 같은데 애매한데 눈의 움직임은 정상이라고 하면 그거는 머리의 문제라고도 중추성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응용해서 뇌와 귀를 감별하기 위해서 두부 충동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또 뭐 메니너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귀 안에 물을 차기 때문에 이제 물이 많이 찬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기 와우도 검사라고 해서 달팽이관 내에서 물 찬 데 따라서 전기 기능이 떨어지는 게 나타나고 전기 반응이 그런 것들을 보는 검사 이런 것들을 많이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구 운동 검사, 이제 안진 검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비인후과에서는 실제로 MRI보다도 훨씬 더 유용하게 좀 쓰이는 그런 좀 검사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이비인후과만이 아니고도 이제 신경과에서도 이제 그런 어지럼을 보는 쪽에서는 왜냐하면 급성기의 MRI 촬영은 출혈이 시작되고 경색이 시작되고 있는데도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급성기 때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데 이미 기능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기능상의 검사가 훨씬 더 검사 신뢰도가 민감도 것들이 뛰어나서 90% 정도 보이게 되거든요. 예, 그 검사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석적인 경우에는 체위 변환 검사 뭐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석적은 이제 달팽이관의 평면에 따라서 어지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평면대로 우리 몸을 돌려버리면 그렇죠. 어지럼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해서 달팽이관 중에서 뭐 후방골이관이다, 가측방골이관 이렇게 진단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탈한 이석을 제자리에 다시 넣으면은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탈한 이석을 제자리에 넣는 것, 그것도 나름대로 좀 노하우가 좀 있으시겠죠? 뜬구름 없는 소리 같지만 이석은 돌입니다, 돌. 예. 돌에서 그 안에 있는 임파액보다 무거워요. 예. 가라앉거든요. 근데 그게 둥둥 떠다니면, 이렇게 떠 있으면 또 정상이더라고요. 가라앉을 때 정상이 나타나고, 뚝 떨어지면 또 안 나타나요. 네, 그것들이 시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나 테스트를 할 때도 그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하고 한 템포, 한 스텝 이렇게 조절을 해야지 이게 돌이 제자리에 잘 들어갑니다. 네, 그렇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돌린다고 해서 예, 돌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약물에 의해서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좀 그런 약물들은 좀 어떤 게 있습니까? FDA 식품의약국에서는 엄청나게 약들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약을 따지면 항경련제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는 뇌 중축에 독성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어지럼이 생길 수 있고요. 요즘 많이 드시는 뭐 항불안제, 항우울제, 뭐 항정신병 약물들도 어지럼을 또 일으키고 또 그 외에도 진짜 뭐 이 진통소염제 아니면 뭐 근이완제 이런 거 드셔도 어지럼증 일으킵니다. 예, 그리고 또 고혈압 있으신 분이 고혈압 약 그 용량이 좀 과도하게 될 때 또 도리어 저혈압이 되면서 어지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 약을
조절을 하고 바꾼다든가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어지럼증이 생활 습관과도 좀 많이 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생활 습관을 고침으로써 인해서 이제 좀 어지럼증이 좀 뭐 줄어든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그 특히 중추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뭐 고혈압, 네. 그다음에 고지질 뭐 그런 것들, 당뇨 뭐 이런 것들이 다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근본적으로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약물 치료 아니면 뭐 또 어떤 식생활 습관, 생활 습관, 식습관 조절하셔야 되고 이제 말초성 같은 경우에 메니르병 같은 경우는 뭐 스트레스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짜게 드시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저염식을 좀 저염식. 하라 뭐 그리 그렇죠. 왜 물이 차기 때문에 우리 짠 거 먹으면 붓잖아요. 예.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 특정 음식이 유발된다면 그 음식을 피하셔야 되고, 그다음 이석증 같은 경우는 뭐 스트레스나 노화가 원인도 되지만 비타민 D 수치가 영향이 많아요. 비타민 D는 오늘 같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햇볕을 보고 우리가 자외선 합성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실내 생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식품 속에서 뭐 섭취를 또 해야 되고 아니면 주사나 약으로 드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석증의 재발과 상황 그런데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 앞에 질문도 사실은 중요하겠지만은 일반 시청자들한테는 어지럼증이 참 많은데 그럼 지금 당장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될 어지럼증도 있을 테고 좀 뭐 천천히 가도 되는 어지럼증이 있을 텐데 이 구분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좀 이리 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니까? 중추성 예. 머리의 문제 같은 경우 병원에 반드시 가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어지럼증 오대 다른 게 동반이 되는 겁니다. 진짜 견디지 못할 두통 아니면 마비 증상 아니면 말이 어두워진다. 감각이 이상이 된다. 이런 거 아니면 어지러운데 뭐 이게 회전 느낌보다는 내가 비틀거려진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중추성의 원인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가셔야 되고 중추성 중에서도 천천히 진행되는 뇌종양 같은 경우는 천천히 진행되되 점점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반드시 그런 경우에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초성 경우에도 극심하게 오는 경우 있습니다. 말초성은 많은 경우 회복이 많이 되지만 극심하게 와서 막 견디기 어려운 정도다 하면 당연하게 내가 집에서 극복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 가셔서 원인을 찾고 약을 드셔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이석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세 변화에 따라서만 해도 교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석증도 한 30-40% 이상은 저절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걸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재발을 하고 낫지 않는다 하면 병원에 가셔서 수기 치료로 해서 교정을 시키면 빨리 낫게 되니까 가시는 게 좋고 문제는 메니르병입니다. 말초성 중에서 메니르병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 계속 악화됩니다. 악화되고 반복되고 점점 쓰러지는 빈도도 늘어나고 안 들리고 난청이 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꼭 병원에 가셔서 진단 내리고 초기부터 약을 쓰고 치료를 받으시면 그 경과를 훨씬 완화시키고 또 진행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이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결국은 잘 안 나으니까 이렇게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가 대략 보면 명확한 진단을 못 받는 거죠. 못 받고 그냥 명확하게 진단이 안 내린 상태에서 이거라고 해서 정상치료만 계속 하는 경우는 회복이 참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는 이미 시간이 지나서 그 회복을 시킬래 해도 전정 재활을 해야 된다든가 막 어려워지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회복이 안 되는 경우는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한 의료기관에 가셔서 여러 가지 검사를 이용해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는 게 나중에 이제 고생을 덜 하시고 빨리 병을 치료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중추성 이런 뇌 문제가 생겼을 때 편마비가 온다든지 두 개로 보인다든지 혹시 그다음에 말이 좀 어눌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좀 구체적으로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그냥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되게 또 뭐 세수를 하고 옷 차려 입고 뭐 또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뭐 차 몰고 와라 또 전화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그냥 뭐 씻을 필요도 없이 바로 119 전화해서 바로 뛰어가 있는 케이스가 이런 것이고 말초성 이런 어지럼증인 경우에도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전문의에 찾아가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 치료를 해서 빨리 해결해라.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